교수님들께서 아마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셨는데 분들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가 저희가 교수님들 모시고 전체 커리큘럼이나 혹은 개별 교과목 인증이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간다라고 체계가 완전히 잡혀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각 과목의 특성이나 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전체 프레임워크를 한번 오늘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커리큘럼 인증원에 대한 것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과 인증하고 개별 교과목 인증은 아주 러프하게 타임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원 만든 게 올해 1월 15일에 출범했고 이제 작년에 TF팀이 만들어져서 TF팀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일 큰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지금 현재 학부교육 선진화라고 해서 학부교육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재정 지원 사업도 많고 또 대학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학이 교육과 연구와 공사를 하는 게 우리 책무인데 과거에는 교수님들도 연구 잘하는 게 정말 훌륭한 교수인 것처럼 연구 그걸 강조해왔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 진학을 하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또 취업 전선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대학의 핵심 기능이 뭔가 생각하면 교수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이 상당히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 우리 학교의 포지셔닝은 뭐냐 이걸 고민했을 때 다른 이제 뭐 연대, 고대 이런 데랑 다 비교해 보면 우리 학교는 대학원생 비율이 청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교육 중심 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 중심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쌓았을 때 우리가 더 지향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우리 대학에서의 교수들의 업적평가 시스템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S급 교수가 되려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탑 1이 돼도 우리가 S급 교수가 될 수 없는데 연구 실적이 많아야지 S급 교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성조 교육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부총장 되시면서 그게 계획을 발표하신 것 중에 에듀7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S급 교수가 강의만 잘하는 사람도 S급 교수가 되겠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슨 선언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교육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교육을 잘 하도록 학교 시스템도 바뀌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바뀌고 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우대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교육의 질이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인데 그게 바로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커리큘럼. 우리가 그 짠 이 교육 과정이 바로 학생의 이제 교육 경험의 이제 질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되겠고요. 이걸 옛날에는 그냥 교수님들께서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지금도 커리큘럼 인증원이 있고 무슨 S 교수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지 하시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하시지 그런 것 별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 독특한 이제 교수님들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은 딱 2개의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집단은 이상한 사람들, 그게 한 개의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개의 집단은 뭔데요?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수를 보고 있는 시각이라서 저도 경험을 금치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강의를 좀 더 잘하게 하자. 이거를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대학이 좀 더 챙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고 강의에 혼신을 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 없어서 다 하십니다. 근데 외부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대학이 정말 다 잘할 수 있도록 이걸 끌어올리는 그런 책임을 갖느냐. 그래서 굉장히 대학이 전체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들은 뭐 원재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육은 인건비가 되게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투자한 총액에서 인건비가 70이기 때문에 질을 높이려면 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질이 높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조금 더 그러면 책임지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느라고 인증원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교수학습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굉장히 해마다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좋은 수업, 좋은 강의라고 했던 부분과 지금의 좋은 수업, 좋은 강의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교사수법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여러 필요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뭔가 질 관리를 하는 인증 체계를 좀 만들자. 우리 학교가 의지를 갖고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 부분에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필요에서 이 중앙대학교 커리큘럼 인증원이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라든가 울산대학교라든가 전북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약간 인증원 비슷한 그런 질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에이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가 교육의 질관리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인증원에 지금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고 우리 팀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주임님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원 있고 이렇게 사람을 저 포함해서 4사람이나 여기 지정을 해주셨다는 이유는 그만큼 뭔가 교수님들의 교육 부분에 교수 부분에 조금 더 학교에서 책임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접근법이 다른 대학하고는 좀 다른 게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학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하실까 자발적으로 하실까 그리고 이 모델은 우리가 SO 모델이에요. 스트렝스하고 어퍼튜니티를 갖고 가는 긍정 모델이지 안 하는 5%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억지로 시키면서 그 사람 왜 못하냐 뭐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잘하시는 교수님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중간에 좀 계신 교수님들도 함께 그걸 이제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발적이고 인센티브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원 예산이 뭐 운영, 뭐 시설 다 해서 지금 1년 예산이 사실 8천만 원인데요. 그게 적다면 적지만 또 그리 또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께 인증, 개별 교과목 인증에 참여하시면 이제 그야말로 수고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교수님들은 50만 원을 드리면 그냥 그거 없어도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개발비를 좀 드리게 되면 훨씬 본인이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돈 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개발비로 50만 원 드리고 학과 인증의 경우는 이제 15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럼 학과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커리큘럼도 새로 짜시고 리뷰할 때 조금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사실 저는 교수님들 수고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화요일 날 저희 에이스 사업에 이제 실사팀이 와가지고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저희는 그걸 준비하느라고 날밤 며칠 날밤을 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도 그 평가위원들이 전부 제일 세게 물으신 부분이 커리큘럼 인증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이거 겉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신들 학교도 이걸 한다는데 교수님들이 가만히 계시느냐. 과연 그들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길래 그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디펜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TF에 참여하면서 이게 설립되고 지금까지 제가 쭉 관여를 하면서 한결같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늘 저는 불만이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의욕을 꺾고 사기를 이제 저하시키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더 띄워주고 정말 블루리본 인증도 붙여드리면서 일부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시작 단계, 중간 단계, 끝나는 단계에서 또 본인의 개선 계획을 써서 또 피드백을 받고 이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이제 3년 동안 가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수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이게 정말 인증받은 명품 좋은 정말 강의다. 들어볼 만한 강의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교수님들께도 뭔가 더 업적 평가에도 조금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접근법으로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인증위원회가 크게 두 개로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커리큘럼 인증하고 융복합 이제 교육 인증인데, 커리큘럼 인증은 이 안에서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개별 교과목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또 하나는 학과 인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그럼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잘 가르쳤다는 증거는 뭡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교육에 되게 만족하고, 이 만족한 학생들이 또 본인의 요구에 맞는 어떤 진로나 이런 걸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충분히 더해진 아이들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생 인증하고 교수 인증을 같이 접목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이 인증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인증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 깊이 고민을 하면서 구성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지금 시대가 뭐 융복합이면서 융복합 과정들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학과 간의 장벽을 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장벽을 넘는 부분들은 이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융복합 인증위원회에서 그런 과목을 개발도 같이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특성화 사업, 우리 학교에서 9개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에 이제 제출을 해서 1차 심사는 9개가 다 통과를 했고, 지금 2차에 이제 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9개 단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여러 전공들, 예를 들면 뭐 공대의 휴먼 ICT다. 그러면은 ICT라고 하는 굉장히 공대적인 그런 전공과 휴먼 쪽, 예술이나 인문을 우리가 접목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정부 재정 지원을 달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예를 들면은 뭐 ICT를 하는데, 이 ICT 뭐 스티브 잡스, 우리가 너무 예를 많이 들어서 식상하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인문과 예술과 감수성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그게 나오지, 그냥 공학적인 기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붐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도 실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융복합 이제 인증위원회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생각하면 우리 커리큘럼 인증원은 이런 인증위원회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허브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 포함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한 일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학생 지도해야지, 교과목 다 가르쳐야지, 이거 한다고 뭐 강의도 한 과목도 웨이브 안 해주던데요. 그래서 저도 제 하던 강의 다 하면서 뭐 섞어서 지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허브 역할,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관리 프레임워크를 한번 크게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별 교과목을 인증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내 과목 안에서 뭘 가르칠 건가, 이거를 그냥 아무도 어떤 기반으로 가르치라고 말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 대학이, 중앙대가 키워내려고 하는 학생, 인재상은 뭐고 우리의 교육 비전은 뭐냐,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 과목은 과연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데 어떤 부분인가, 혹은 우리 학과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데, 그런 역량을 키워내는데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과목을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과목이나 학과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짜실 때도 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학문, 이 안에서 학문도 굉장히 유행도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터해서 이제 이렇게 인증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 학생 육성은 이제 인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이제 갖춰놓은 후에 학생 인증과 연계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이 질관리 프레임이 대학의 목표 인재상에서부터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치는 과목, 그리고 이런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학생들의 자격과 자질, 이제 이런 부분과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인증원과 각 단과대학과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하시는 역할입니다. 인증 체계를 수립해서 여러 가지 교과목도 인증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인증까지, 이런 본원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학생, 그러면 입학하고 이제 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교무학사라든가 학생 상담이라든가 교수 지원이라든가 학습 지원이라든가 이제 학생들의 마지막 뭐 졸업 경력 관리라든가 이게 총체적으로 다 한데 엮어져야지 이게 이제 한 아이를 뭐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인증이 하나 별개의 사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프레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인증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늘 보는 부분이 인증원이라고 인증 교과목이나 학과의 인증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다시 우리 학교에 뭐 교무나 학사나 학생 상담이나 지원이나 또 개별 교과목을 이제 인증받으신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다 계획을 짜시고 중간에 모니터링도 받으시고 개선 계획도 짜시고 하는데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정말 좋은 교과목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데 나는 학생 평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나는 아니면은 넌 교수 방법에 있어서 애들에게 더 이 과목과 관련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뭐 PBL 하는데 난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때 교수학습센터에서 또 이런 내용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배우시고 그냥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교수님 가르치는 교수님을 이제 핵심 센터에 놓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체인처럼 얽혀 있고 거기에는 우리는 저희는 한 보리 역할을 저희 인증원이 담당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과일찍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어쨌든 과목과 학과 인증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역량과 성취도이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 인증과 학생 자격 인증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대의 전체적인 목표와 인재상에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진출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교수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러워요.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 학생은 뭐 연구원이 되고 회사로 가고 뭐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춰서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면 꼭 교과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학생들의 진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는 대학이 뭐 아이보리 타워였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학생들의 이제 취업이고 이제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고민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애들이구나. 여기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고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고민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재 전문대학에는 선생님들 아마 국가 NC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직무 역량을 다 정의하고 이 역량을 각각 가르치는 이 과목이나 학과나 거기에서 다 나름대로 시줄 날줄로 분석을 한 후에 자기네 그 모든 커리큘럼을 이 컴피턴스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취업 자체가 아예 목적이고 교육과정 자체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 키워내는 인재가 진짜 그런 꼭 장인만 키우는가, 우리가 오히려 지향하는 게 포괄적인 사고나 이런 것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딱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전문대는 거의 100% 그걸 요구하고 있고 아마 전문대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NCS를 접목하지 않는 대학은 이제 뭐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대가 그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면 저는 대학에도 어느 정도 이걸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100% 우리 대학이 전문대처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조금 이제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전국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우리 과목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 사업 범위는 이제 지금 시작은 전공과 교과목입니다. 전공과. 그러나 저희 장기 계획에 따르면은 이제 교양도 인증을 하고 비교과도 이제 인증을 할 이제 그런 이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실사로 오신 그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증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증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에이스 사업을 좀 따오는 게 사실 굉장히 절실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증원 예산 8천만 원 갖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에이스 예산이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따오면 우리 인증원에도 지금 일단 계획 안에는 한 2억 3천 정도를 이제 주시는 걸로 일단 사업 계획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각 개별 교과목에 있어서도 선생님들 교과목을 교육학과인 제가 무슨 공학에 대해서 뭐 무슨 연극에 대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분야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이제 이게 함께 고민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재정 투입이 됐으면 하는 굉장히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추진 일정을 쭉 보시면 인증원 이제 설립 후에 저희가 여기 요 지난 3월하고 거의 4월 동안은 아까 제가 발표드린 강의 계획서, 이제 인재상 목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실제로는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아우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별 교과목 인증할 때 우리 강의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교수님들 인증받고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기가 송구해서 상당히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입니다만 지금 6월에 저희가 굉장히 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안을 만들고 결국은 이 인증 프레임 보고서가 6월 말까지는 제가 좀 확고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좀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사업들에 치여가지고 저희가 평가받고 그러느라고 사실 여기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저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증 체계 프로세스 추진 절차라든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는 거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 인증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함께 모시면서 이제 인증 그 단위별로 또 체계도 수립하고 이제 학과는 연극학과하고 시스템공학부 이렇게 두 학과가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만들고 또 20분의 교수님들이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각각 목표라든가 이 강의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또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CQI라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고 하는 내가 강의를 잘 하고 있지만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또 마지막 개선 계획을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교수님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단계인데 또 그걸 저희만은 또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수님들을 좀 괴롭혀 드리면서 이런 안에 교수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방학 중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되면 방학 동안에 준비했던 걸 가지고 실제 이번에 인증을 신청하신 선생님들과 더불어서는 예비 인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예비 인증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원금만 드리면서 함께 고생하는 단계이지 이번에 인증을 이제 받았다고 해서 바로 블루리본 도장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가 제가 갑자기 또 다 들어가시고 나는 본인증에 하겠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비 인증 자체가 또 저희는 실제로 계획은 한 5개의 과목 정도를 하면서 한 계열 정도로 보면 좀 집중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신청을 받자 했는데 역시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님들 너무 멋지세요. 20분이나 와가지고 저 예산이나 될지나 모르겠어요. 예산 따오지 않으면. 그래서 20분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분들이 또 전공도 다 다양하게 어떻게 또 그리 알고 이렇게 골고루 또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2학기가 되면 이 20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예비 인증 단계로 이제 돌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수업 설계하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검토하고 또 중간 단계쯤이 되면은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강의가 이제 종료될 때쯤이 되면은 과연 그럼 이 과목을 통해서 그냥 학생의 만족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강의 계획서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에 대한 또 성과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그런 성과가 과연 거두어졌는가 이거를 또 한번 알아보려면은 또 굉장히 뭐 문항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또 문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와는 별도로 우리 인증을 받으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또 그런 항목을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또 한번 평가도 해보고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좀 그래서 저희가 일부 들어가서 교수님들 강의하는 장면도 또 찍게 될 거고 또 모니터링도 나와서 모니터링을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교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실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또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내 것 좀 와서 안 봐주나? 뭐 내 거를 좀 누가 이렇게 와서 모니터링 안 하나? 고개를 끄덕이 하시는데 교수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 후에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이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2015년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본 인증을 이제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과목은 그렇고요. 학과 인증의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방법입니다. 학과 인증의 경우는 개별 교과목과 달리 그 학과별로 인증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그 학과의 교수님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시는 또 교육학 하시는 또 전문가 그리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학생 만족이나 학생 성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학생도 한 명쯤 포함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자칫 또 학생을 놓을 경우에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인증을 받으시는 교수님들과 좀 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원하시고 좋겠다, 이게 긍정적인 성과가 있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수님들께서 학과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다 분석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다 관심이 있어서 모이신 교수님들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는 어떤 시각들이 많이 있냐면 학과나 전공을 운영하는데 이게 학생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 교수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알거나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근의 변화나 학생들이 그 전공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 학과 인증을 받게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한번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서 이게 이 과목이나 이 전공에서 이 학과에서 가르칠 내용인가도 한번 검토해보고 근데 이미 이걸 인증받겠다고 신청하신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합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걸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분들하고만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그 분야에 계신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렇다고 전혀 실행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건을 다 고려해서 이제 그 학과의 총체적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 학과의 맥시멈을 이제 우리가 성과를 거양하자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018년이 우리 중앙대학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략 그때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완성해서 보여주자. 그러나 꼭 2018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는 맥스는 한 2019년까지 잡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그냥 목표치예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인증을 올해 2014년도에 하는데 이제 이런 예비 인증을 받으시고 이게 참 지원적인 우리 학과를 돌아보는데 좋고 역시 인증받은 학과나 전공의 경우는 학생들 막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평판도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서 혹시 이제 더 많은 학과가 이 전공 인증을 좀 신청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말 우리의 꿈 같은 그냥 기대치입니다. 뭐 100%가 설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크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2017년도까지 전공은 먼저 인증을 하고 이제 교양은 2016년도에 시작해서 한 2018년도까지 비교과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국토대장정이라든가 또 새로 또 제한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상상버스, 뭐 교수를 대출하는 뭐 프로그램, 또 우리 학생들의 뭐 페스티비티, 무슨 게르마니아,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지만 다양한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도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과도 한번 인증을 해보자. 그러면서 융복합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19년까지 해서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성공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과 혹은 인증하고 개별 교과 인증을 보게 되면 이제 개별 교과 차원에서 이 개별 교과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수업이 종료되는 단계이고 종료가 끝나서 다시 완료되는 단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이제 수업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수업 아까 강의 계획서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충실하고 이렇게 좀 고민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인증을 신청하셨으니까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면서 이제 수업 방법도 적용하시고, 그런 후에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럼 이 부분도 본인이 원하는 강의 목표하고 이제 대비를 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을 꼭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방법이. 그러나 이러한 수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평가 방법인가 고민하시면서 학생 성취도 평가 방법,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학생 피드백을 받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여러분을 제가 보면은 개별적으로 또 중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름의 질관리 전략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증을 신청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일단은 그런 또 수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피드백들을 이제 중간에도 받고 또 마지막에도 받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수업을 스스로는 우리는 늘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이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시각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으셔서 자체적으로 한번 수업 평가, 자기 계획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들의 그 강의 평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교원정책 전공하면서 되게 초중등의 교원 평가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뭐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선생님을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쭉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은 초, 중, 고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학생들의 피드백이 내 동료들의 평가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됐다. 고등학교는 학생 피드백이 선생님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고학년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자꾸 아이들이 뭘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특히 서술식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학생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그래서 반성하면서 도움이 됐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늘 피드백을 보면 제가 어떤 학기는 좀 더 성의를 부리고 열심히 하면서 뭘 했는데 어떤 학기에는 또 그 부분을 못했다. 그럼 학생들이 정확하게 다 지적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강의 평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도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른 분보다 평가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그런 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개선 계획도 수립하시고 이제 그리고 교과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이제 포트폴리오도 작성하는 이런 추가적인 이제 임무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인증을 받으시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도대체 뭐고, 우리 학과에서 그야말로 애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예를 들면은 학과 중에 연극학과하고 시스템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꼭 키워줘야 되는 역량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도 디파인을 하면서 연계성도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는 과연 그럼 이런 걸 키워주는데 교과목 편성이 제대로 돼 있고 이수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전공 심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제대로 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재는 갖춰져 있는지,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 체계라든가 혹은 이제 개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방안도 다 작성을 해주시면서, 또 그 학과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학생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내가 가르치는 이런 전공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자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교사학습개발센터에 요청해서 또 맞춤형 연수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개선하는 연수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기개발 노력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미 확보된 교수진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또 실험 실습이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인증을 받고 싶어도 이게 부족해서, 특히 자연 쪽은 또 그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체 평가해 주시면서 발전 계획도 써주시고, 저는 그러면은 아마 학교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투자를 할 때 좀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큰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뭐 자세히 뭐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아까랑 뭐 다른 뭐 거의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은 이제 1학기 학과의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를 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가해서 이제 인증을 1년 동안 한 거를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향후 2년간 이게 유효한 걸 하기 때문에 이제 3년간 이제 주기로 해서 이게 학과 인증은 이제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 교과의 인증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목이 제공되는 학기 단위로 움직이는 게 이제 되겠고요. 수업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수업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도 작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수법을 적용하실 건지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어떤 계획도 있냐면 지금 대학마다 정말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우수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교섭센터에 보면은 이제 OCW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공개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어떤 강의들을 올렸냐면 그냥 이런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사정하는 어프로치. 왜냐면 어떤 대학들은 그거 하나 공개 강의 16주에서 촬영하시는데 막 300만 원씩 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중앙대 교섭센터 그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좀 200만 원씩 들었다 그 예산도 얼마 안 돼서 저희는 이제 100만 원씩 드렸는데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 매 시차마다 강의를 정말 잘 준비하고 와서 우리가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그 노력 대비 100만 원 들이면서 막 준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신청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중앙일보 평가라든가 이런 데는 각 학교에서 공개 강의 그런 동영상을 얼마나 촬영해서 올렸나 뭐 이런 게 평가 항목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를 클릭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목이 우수한 강의라고 인증받지도 않았고 그냥 아름아름 또 부탁하거나 또 어떤 분은 자원하셨지만 제가 100% 그 강의는 훌륭한 강의다라는 확신은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개별 교과목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그 교수님들께는 이제 그 동영상 강의 촬영비는 또 추가로 별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의 과목을 공개 강의 촬영하는 것을 좀 부탁드려서 이런 강의를 또 올리게 되면은 인증도 받은 과목이고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과목을 볼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연동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이제 학생들의 수업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몰입을 지금 이렇게 교수님들 같이 열심히 몰입을 하는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켜놓고 딴짓을 하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행동도 촬영도 하고 저희가 이제 분석도 해드리면서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일부 또 분석하고 또 동영상도 촬영하고 학생들의 피드백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교수님들이 좋은 강의를 하고 싶으셔서 노력하는 그런 각 단계마다 저희 인증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제공을 이제 지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후에는 이제 강의 평가도 하고 이런 수업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평가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런 걸 묶어가지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 인증 평가 항목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인증 평가를 하고 이 과목은 이러한 모든 기준에 합당한 과목이다 이제 생각하면 거기에 땅 하고 이제 블루 리본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 리본이 찍힌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 시에 학생들이 그 블루 리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구체는 못했는데 지금 구상으로는 인증을 받은 교과목의 경우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하고 좋은 학생들이 좀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들 가운데는 인증 과목을 들음으로써 또 굉장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증 과목은 뭐 지금 영어 과목이나 하는 것처럼 좀 동일하게 학생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 이 과목을 인증받느라고 그 고생을 하셨고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생 평가도 어느 정도 기준을 다 통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수 업적 평가에서 우리가 늘 강의 이제 교육 평가 강의 만족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재하면서 우수로 대체해드리는 이제 그런 방법은 우리 임종원 혼자 할 수 없고 이제 교무처랑 계속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좀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아마 우리 인증원에서 교수님들께 드릴 패키지를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세한 그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보고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저희가 6월 말까지 좀 이런 프레임을 쭉 더 완벽하게 좀 짜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드려서 7월 중에 한번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또 교수님들 뭐 출타 안 하셨으면 시간 되시는 분 몇 분이라도 좀 모시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타도 좋고요.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혹은 나는 50만 원 갖고 못하니까 최소한 100만 원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좋고 다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받는 동안에 동영상 촬영이 몇 회 정도 있는지 저기 보면 강의 소개 동영상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아해서 사실 제일 이 동영상이 지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 20분밖에 안 되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어레인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카메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수님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네, 저희가 그래도 피드백을 위해서 한두 번은 찍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교수님과 제일 그날 컨디션도 좋고 얼굴도 이쁘시면서 제일 준비가 높은 부분을 찍는다든가 그건 충분히 어레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회 찍지 않습니다. 매회. 그냥 이제 아까 제가 동영상 그 공개 강의 그 촬영 말씀드렸고 너무 부담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공개 강의 촬영은 이제 대부분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매번 수업하는 걸 찍어라 그러신 분이 계시면은 수업하는 걸 찍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몇 회는 내가 수업하는 걸 찍고 몇 회는 스튜디오, 저기 아트센터에 교수아트센터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회는 거기서 찍어라 그러면 거기 오셔갖고 이제 준비된 상황에서 거기 블루스크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찍으시고, 그리고 이 횟수가 총 16회가 아니에요. 뭐 2시간씩 해서 뭐 몇 회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또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은 수업 중에는 촬영 안 하셨는데 스튜디오에 가서 학생들 없이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 개인 경험으로는 학생들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멋쩍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 있을 때 준비를 잘 해갖고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레인지를 그렇게 좀 개발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같은 전공인데 전공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수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동영상만큼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이렇게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치거나 그러면 사실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경직되게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그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업계의 특징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 과목 가르치시는데 이 과목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다른 누가 누가 와서 평가하겠어요. 결국은 저희 대학사회는 다 동료 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분야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 가지신 분은 전문 지식 분야를 보겠지만 또 선생님이 학생과 컨택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뭐 발문을 하고 참여시키거나 여러 가지 하는 방법, 그런 거는 또 조금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총 만약에 신입주면 몇 번 정도가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20분을 뭐 저희가 막 뭐 5회 이상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아야 1, 2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 전문가를 구성하는 그런 것도 원칙이 있으신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그러면 예.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 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면 전문가님도 다 바쁘시기 때문에 각각 이제 교수님들 타겟으로 놓고 이 교수님이 이 과목을 하시는데 그 전문가가 또 올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수님들을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저는 한 2회 정도는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마 중간 모니터링은 한 1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조금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어차피 동료고 그냥 학생이라 생각하시면서 뭐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더 괴로운 게 동료가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자기가 퍼포먼스 하는 걸 찍어갖고 보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은 한 번씩 우리 학교에 교수님들 강의 컨설팅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교섭센터에서 거기 찾아가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교수님들 강의를 다 찍어드리고 그리고 그걸 또 분석도 해주세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너무 괴로운 게 저는 굉장히 막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어찌 동작을 이렇게 빨리 하면서 말은 막 벅벅대는지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견딜 수 없는데 한번 그렇게 찍어보시면 찍어보고 또 다른 동료의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또 우리 교수님들 정말 너무 제가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들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신청을 20과목이나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인증원에 우리 이제 팀장 주임 우리 연구원이 있는데 벌써 저기 인상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저기 팀장 한강호 팀장님은 오늘 아버님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느라고 이 자리에 못 나와서 죄송한데요. 언제든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교수님들 잘 하시도록 지원하는 우리가 그런 원이기 때문에 뭐 법칙이 누가 따로 법칙이 없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하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좀 나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시간이 이건 안 되니까 난 이 부분 이때 맞춰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도저히 남 앞에서는 공개 강의를 못 하겠으니까 나는 따로 여기 아트센터 가서 나는 찍겠다. 저희 그런 것들을 제가 100% 들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신랑님처럼 모시고 저희가 잘 선생님들이 이 과목 인증에 좋은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인증을 겪는 이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교수님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와 교수님께서 나를 정말 케어하고 정말 잘 가르치시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야지 인증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형식처럼 다른 학교처럼 돈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수 인정하고 외부에 대해서 우리 학교 이렇게 인증한다 하는 것과는 저는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교수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의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신있게 지금 못 내놓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6월 말까지 저희가 일단은 기초 프레임을 완성하고 그다음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부탁드리는 이제 이메일이나 혹시 연락으로 혹시 한번 좀 회의를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면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되시는 분은 참석도 해주시고 또 이메일로라도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더불어 한번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에 좀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준비한 거 여기서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다 나와서 함께 인사 좀 드리고 앞으로 네. 원장님이 그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여쭤보신 것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도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는 확정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좀 나눠드릴 건데요. 이렇게 책상사 같은데요. 돈은 안 받아요. 일단 뭐 이거는 요번에 우리 에이스 때문에 만들었는데 브로셔고요. 아까 이제 PPT 계속 좀 찍으셨는데 아니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업 계획은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는 안 담겨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정해지면은 이제 이쪽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워크샵 자료라고 이제 이거 내부 우리 인증원에서 원장님하고 우리 팀이 이제 워크샵 할 때 같이 했었던 자료인데 이 안에 이제 NCS라든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자료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인증 관련 분야별 참고 자료는 인증하신 그 전공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 저희가 역량이라든지 그런 참고 자료들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치해갖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제본으로 나눠 드릴 건데요.
요번에 계속 진행하면서 혹시 뭐 이런 자료라든지 자료에 대한 뭐 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는 찾고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예비 인증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실 때 한 개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죄송한데 혹시 좀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시는 분은 적어놓고 가시면 저희가 배달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질문? 네, 그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면서 성공적인 우리 인증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